홍익인간의 나라 한국. 7만 2천년 역사의 한국은 중국을 4천년 업어 기르고 일본을 2천년 젖먹이고 지구촌을 1만 년 교화하여 악을 선으로 되돌린 종교국, 부모 스승 임금의 나라, 한국시대의 문화제도 1. 한기 1년인 서기전 7197년 갑자년부터 천산을 수도로 하여 시작된 한국시대는 그 이전의 마고성 시대의 종교, 정치, 문화, 제도를 그대로 이었던 것으로 된다. 특히 천부 사상과 역의 원리와 역법을 재정립하여 천부삼인의 원리로서 홍익인간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종교적 가르침과 삼사오가의 정치제도를 정립하였으며 마고성 시대의 종교적 제천의식을 널리 시행하여 소도제천 문화를 정립한 것으로 된다. 1. 종교문화. 한국시대의 종교는 천지인 삼신에게 제를 올리고 기도하는 개불의식의 종교이다. 개불이란 목욕제계 또는 세례를 가리키는데 개불의식은 곧 목욕제계 의식이며 서기 42년 3월 15일은 음력으로 당군한검께서 승천하신 어천일인데 이때 개불의식을 행하며 하늘에 제사를 올렸던 것이 되고 김수로 왕이 변한의 구간들 추대에 응하여 금관가야 왕에 오른 날이 된다. 서기전 2267년에 도산회의가 열리기 전에 순임금의 신하이던 사공오도 천사인 당군 조선의 태자 부르를 뵙고 치수에 관한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100일 동안 목욕제게 하였다. 중앙에서는 천부단을 건립하여 임금이 직접 제를 올리고 지방에서는 명산을 골라 소도를 건립하여 제천행사를 벌이며 마을 공동체에서는 신전을 건립하여 마을 공동생활의 하루하루 일정에 따라 기도하는 등 종교 생활이 정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 천부단. 천부단은 제천단이다. 한국시대의 나라의 수도가 되는 중앙에 해당하는 천산에 천부단을 건립하여 임금인 황공씨, 유인씨, 한인씨가 직접 개불의식을 행하며 천지인 삼신에게 제사를 올렸던 것이 된다. 임금인 황공씨, 유인씨, 한인씨가 직접 개불의식을 행하며 제천한 이유는 신라권이 되어버린 마고성을 낙원으로 회복시키겠다고 맹세한 바를 지키기 위함이며 홍익인간 세상을 실현함으로써 마고성 시대의 낙원 시대를 지상에 구현시키고자 하는 차원이었다. 단군 조선 시대에 나라의 중심이 되는 백두산에 천부단을 축조하여 제천 행사를 벌이고 동서남북의 예국 번안, 마안, 진안의 각 작은 단위의 천부단인 제천단을 축조하여 자치적으로 제천 행사를 벌였던 것은 마고성 시대의 유법임은 물론 한국 시대의 제도를 계승한 것이 된다. 이 소도. 한국 시대부터 소도 문화가 성행했다. 소도는 신성지역이라 하는데 제천의식을 행하는 장소라는 의미가 되며 특히 지방의 명산을 택하여 제천단을 둔 심신수련 장소이기도 하다. 소도는 중앙의 천부단보다는 작은 단위의 천부단 즉 제천단으로서 종교적 신성지역으로 불리며 천황량의 무리가 명산을 돌아다니며 심신수련과 제천행사를 벌인 장소가 된다. 마을 단위로는 신전이 건립되어 종교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역사적 유적 유물이 바로 요하문명권 지역에서 발굴된 서기전 6200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여신전과 기도상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신전은 소도 지역 내에 있었던 것으로 된다. 단군 조선 시대에는 특히 12명산 등의 국선 소도를 설치하여 천지화랑들이 순행하며 심신을 단련하고 제천행사를 벌였다고 기록되고 있다. 소위 소대라는 것은 소도를 나타내는 표식이 되는데 마고성 시대에 중앙의 천부단 외 사방에 설치하였던 제천장소인 궁소를 상징하는 것이 된다. 즉 소라는 것이 글자에서 보듯이 새집처럼 생긴 탑 모양이 되는데 소대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 된다. 역법 제도. 한국 시대의 역법은 마고성 시대의 역법 체계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 된다. 다만 지구자 전축의 기울기가 변하는 등으로 일련의 주기가 달라졌을 수는 있으며 윷놀이판에서 보듯이 마고성 시대의 역법은 그 기본적 체계는 불변의 진리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 삼신오제 철학. 삼신은 천지인의 삼신을 의미하고 삼신의 대리자가 천재이며, 오제는 동서남북 중에 오방을 맡아 천재를 보좌하는 하늘나라의 작은 임금이 된다. 소위 오행은 목화토금수가 되는데, 각 동남 중서북의 오방의 사명을 태목, 태화, 태토, 태금, 태수라 하고, 그 오방의 임금을 청제, 적제, 황제, 백제, 흑제라 한다. 소위 오행이 되는 목화토금수의 오방 사명과 오제의 각 맡은 일은 고대 중국의 오행 사상의 근원이 되며 상생상극의 역이 된다. 이 한역. 마고성 시대 역의 기초가 되는 기와수토는 소위 사상으로서 태오복 휘팔개역 중 건리감곤의 사괴에 각 대입되며, 나아가 지금의 태극기에 있는 건리감곤이 사괴와도 일맥상통한다. 윷놀이파는 소위 한역을 나타낸 것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마고성 시대의 역이자 역법이 되고, 마고성 시대의 사상인 기와수토는 서남동북의 사방에 각 대입되며, 중앙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에 표현된 7개의 점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북두칠성을 가리키기도 한다. 윷놀이판에 나타난 역법은 여기서 나아가 사방은 사주를 나타내며, 이때 북두칠성 모양의 7개의 점은 7일을 나타내는데, 1월 수화목금토의 요일이며 이로써 28수가 되어 28일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또 중앙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간 각 3개의 점은 3기를 의미하고 모두 12개의 점으로서 12기가 되며, 중앙의 무극 또는 태극은 원래 있는 일로서 모두 13기가 되어 1년은 13기 52주 364일이 되며, 이에 중앙의 무극은 원래 있는 1일로서 더하여 결국 1년은 365일이 된다. 즉 윷놀이판에 나타난 역법은 태양이 뜨고 지는 하루를 기준으로 체계화시킨 성력이자 태양력이 된다. 이리하여 배달나라의 역법은 서기전 3897년 갑자년에 환웅천왕이 개천할 때 이미 한국에서 사용되던 역법을 신지 혁덕이 다시 정립한 것이 된다. 태오복 희역은 한역에서 나왔다. 즉 태오복 희역은 한역을 음양의 8개역으로 정리한 것이 된다. 윷놀이판에 나타난 역법의 순환 방향과 태오복 휘팔개역의 회전 방향은 완전히 일치하는데, 특히 태오복 휘팔개역은 음양의 역에서 나아가 1일 4시, 1월 4주, 1년 4개를 보완하여 각 8등분한 역이 된다. 즉 1년 24절기를 3분의 1로 하여 8절기로 나타낸 것이기도 하다. 30간 12지. 한국시대에 이미 10간 12지의 역법 제도가 있었던 것이 된다. 십천간은 하늘의 왕으로서 가불병정무기경신임계이고, 12지지는 땅의 왕격으로서 자축인 묘진사오미신 유수레이다. 여기서 자는 사람을 가리키는 아들자가 아니라 쥐를 가리키는 글자이다. 원래 단군 조선에는 쥐를 가리키는 상형문자이자 표음문자인 글자가 있었는데, 나중에 아들자와 같은 형태의 글자로 된 것이다. 간이라는 말은 왕을 보좌하는 작은 왕의 뜻이며, 그래서 천간은 하늘나라의 작은 왕을 의미하게 된다. 지라는 말도 보좌하는 우두머리라는 뜻으로서 지지는 땅나라의 작은 우두머리를 의미하게 된다. 십천간 12지지는 하늘의 작은 왕인 십간, 땅의 작은 우두머리인 12지로서, 10은 무국으로 되돌아온 일이 되는 숫자로서 하늘의 숫자이며, 중앙을 포함하는 하늘나라의 10방을 가리키고, 12는 하늘의 숫자, 10에서 다시 사람이 되는 숫자로서 8방에 다시 4방을 더한 땅의 12방을 가리킨다. 역법으로 보면 십간은 해의 움직임을 나타내어 10일, 즉 열흘인 순을 의미하는 것이 되고, 12지는 달의 움직임을 나타내어 12달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데, 그리하여 처음에는 하루하루를 십간의 순환으로 표현하고 1년 12개월은 12지의 순환으로 표현하였던 것이 된다. 이러한 십간 12지로 된 한국시대 역법이 배달나라 시대에는 십간과 12지를 배합하여 계해를 시작으로 한 소위 예순갑자를 일과 월과 년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된다. 즉 서기전 3898년 계해년을 시작으로 하여 이후 서기전 3528년경 태오복희가 갑자를 시작으로 하는 역법을 정리하였던 것이 되며,
이로써 연월일을 소위 예순갑자로서 나타낸 것이 된다. 예순갑자는 십간 12지의 조합에 따른 것인데 60진법에 해당하는 소위 예순갑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가 과연 언제일까? 테오보키가 계로 시작하던 것을 갑자로 바꾸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배달나라 건국시인 서기전 3897년에 이미 계를 시작으로 하는 60계를 사용한 것으로 이해되는 바 한국시대가 될 것이다. 한국시대에 이미 예순갑자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서기전 3897년의 반고가 아니 삼위산으로 분거할 때 십간 12지의 신장을 데리고 갔다는 데서 충분히 알 수 있다. 이후 단군조선 시대인 서기전 2096년 을축년에 서기전 2097년의 갑자년을 기준으로 삼아 처음으로 갑자년을 역법의 시작으로 하는 책력을 만들어 사용하였다고 기록되고 있다. 3. 삼사오가 제도. 한국시대의 삼신오제 철학이 정치적으로 구현된 것이 삼사오가 제도이다. 삼사오가라는 명칭은 직책이기도 하며 또는 그 직책의 책임자를 가리키기도 한다. 삼사와 오가는 임금을 보좌하는 정치적 직책이다. 삼사는 천지인 삼신에 해당하고 오가는 오제에 해당한다. 즉 하늘의 삼신오제가 실제 인간 세상의 정치제도에 적용된 것으로 된다. 삼사는 풍백, 우사, 운사이고 오가는 양가, 우가, 마가, 저가, 구가이다. 양가는 주선악, 우가는 주곡, 마가는 주명, 저가는 주병, 구가는 주영이라 기록된다. 풍백은 입법관으로 지금의 국회의장에 해당하고 우사는 행정관으로 국무총리에 해당하며 운사는 사법관으로 대법원장에 해당한다. 이리하여 한국시대에 이미 현대 민주주의 정치의 대원칙이라 할 수 있는 삼권 분립이 되어 있었다. 삼권 분립 정치가 행해진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천부삼인, 즉 천부인 3계이다. 천부삼인은 곧 거울, 방울, 칼로서 각 천성, 천음으로써 천법, 천권을 상징하며 천성을 법으로 삼고 천법을 행하고 천권으로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한 증거물이다. 특히 천권은 법을 지키도록 악행을 예방하고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양가는 선악을 담당하여 선을 권장하고 악을 예방하거나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직책으로서 교육과 사법과 관련되어 지금의 교육부와 법원에 해당하고 우가는 농사 담당이며 마가는 목숨을 관장하는 직책으로서 명령이나 국방과 관련된다. 또 저가는 질병 담당으로서 지금의 보건사회부에 해당하고 구가는 형벌 담당으로서 지금의 형벌 집행을 맡은 법무부나 치안을 맡은 내무부에 해당한다. 삼사가 직할로 맡은 각 고유 업무가 있고 삼사 아래 오가를 두어 다시 업무를 나누어 관할하게 함으로써 각 고유의 업무를 침범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상호 관련된 업무는 협조하도록 하여 보완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였던 것이 된다. 위와 같이 한국시대에 이미 지금의 민주정치의 대원칙인 권력분립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이 정비되어 있었던 것이 된다. 이러한 삼사오가가 임금을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함으로써 홍익인간의 이념이 실현되었다. 물론 이러한 중앙정치 조직은 지방의 말단 행정조직에 이르기까지 적용된 것으로 되어 임금은 무국처럼 없는 듯이 황극의 태극처럼 있는 듯이 하여 천부에 따른 정치가 행해진 것이 된다. 이는 단군조선 개국시조 단군왕검의 정치가 무의자연으로 기록되는 이유가 된다. 4. 화백제도. 마고성 시대에 이미 화백제도가 정립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화백제도는 한국시대에도 계승되어 시행되었다. 한국시대 초기와 중기가 되는 황궁시, 유인시 시대에는 모두 12시족의 나라로서 파미르고원의 서쪽으로 분거한 백소시족, 남쪽으로 분거한 흑소시족은 각 자치한 것이 되며 파미르고원의 동쪽으로 분거한 황궁시족과 청궁시족은 황궁시, 유인시의 주도 아래 화백으로 다스린 것이 된다. 한국시대 후기인 한인시 시대에는 이미 파미르고원의 동쪽에 구부족이 형성되어 구족의 나라가 각 자치하고 그 외 거리상으로 떨어진 백소시족, 흑소시족이 각 자치하고 파미르고원의 북쪽으로 분거한 일부 시족이 부족이 되어 자치국을 이루어 모두 12한국이 있었다.
한국이 갖거나 유사한 정치제도를 시행한 것은 당시의 순행제도로 미루어 알 수 있게 된다. 한국의 종주가 되는 한인시의 나라인 중앙조정이 행한 3, 4, 5가 제도는 각 자치국에도 적용되었던 것이 되며 합하여 13국이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별도의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 모두 형제족의 나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방제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인시의 나라와 12연방제도는 중앙이 무국이 되고 지상에서의 방향이 완성되는 12방이 태극이 되는 이치가 된다. 이는 또한 윷놀이판에 나타나는 역의 원리와도 상통한다. 오훈. 한국시대에 5가지 가르침이 있었다. 이를 오훈이라 하는데 마고성 시대의 자제율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된다. 마고성 시대의 자제율은 타인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스스로 존재하면서 지키는 율법인 바 천음 즉 천지자연의 소리에 따라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법이 된다. 천지자연의 소리가 곧 천지자연의 법이기 때문이다. 마고성 시대 사람들이 천음을 듣기 위하여 오금이라는 귀걸이를 하고 다녔다 하는 바 하늘의 법을 잘 따르기 위한 것이었다. 원래 법이라는 글자는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갖춘 해치의 뿌량과 물의 흐름에 따라간다는 의미를 지닌 것이 된다. 한국시대의 오후는 성신불의, 경금불태, 효순불의, 여미부름, 겸화불투이다. 즉 정성과 믿음으로 거짓되지 아니하며 공경하고 근면하여 게으르지 아니하고 효도하고 순종하여 어기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의로워 음란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화목하여 싸우지 아니한다는 도덕률이다. 정성을 다하고 믿음을 주어 거짓이 없으며 서로 공경하며 부지런히 일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며 검소하고 깨끗하며 의롭고 음란하지 않으며 겸손하고 사이가 좋아 싸움이 없도록 하는 인간 사회의 윤리인 것이다. 한국 시대의 오후는 가정과 공동사회에서 지켜야 할 기본 윤리로서 국가에 대한 충이 강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국 시대에는 나라 사이에 심각한 전쟁이 없었거나 전쟁의 위험성이 덜했던 것이 된다. 반면 배달나라 시대에는 나라의 충을 강조하는 구서 또는 구덕이라는 도덕률이 있었는 바 국가 사이에 전쟁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서기전 2697년경 치우천왕이 반란자 황제 헌원을 토벌할 때 삼륜구설을 강조한 바 있다. 한국시대의 오후는 9000년 남짓 흐른 현 시대에도 적용되는 도덕률이 된다. 도덕은 인간 공동사회를 위한 선의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시대의 오후는 시대를 초월하여 선의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회나 국가에 모두 적용되는 진리라 할 수 있는 도덕률이라 할 만하다. 즉 공동사회의 법의 기초가 되는 공동선을 위한 윤리도덕이다. 제세2와 홍익인간, 홍익인간 2와 세계, 억만세, 골자래,